여러분, 지금 중국의 AI 산업에서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사이에 폐쇄적인 경쟁 구도가 완전히 무너지고 오픈소스를 중심으로 모든 게 재편됐거든요.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국 AI 생태계의 대세는 바로 오픈소스입니다.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걸 전국적인 규모로 실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불과 1년 전만 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게 바뀐 건데 도대체 무엇이 이 거대한 불길을 일으킨 걸까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2025년 1월에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 AI 업계에서는 이 순간을 이렇게 불러요. 바로 딥시크 모멘트. 모든 걸 바꿔놓은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성능을 가진 AI 모델 하나가 짠! 하고 오픈소스로 풀린 겁니다. 이게 바로 도미노의 첫 블럭을 넘어뜨린 거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중국 AI 산업 전체가 꽁꽁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고 다 같이 협력하는 생태계로 완전히 방향을 틀게 된 겁니다. 딥시크 모멘트 이후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판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공룡 기업들이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탔을까요? 각자의 생존 전략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두 회사의 접근법이 완전히 달랐어요. 알리바바는 아예 판을 깔아주는 전략을 썼습니다. 자신들의 QN 모델을 그냥 무료로 풀어서 자, 여기서 마음껏 놀아보세요 하고 거대한 생태계를 만든 거죠. 반면에 텐센트는 좀 더 신중했어요. 일단 다른 오픈소스 모델을 먼저 써보고 아, 이거 괜찮네 하고 검증이 끝나니까 그때서야 자신들의 비장의 카드를 딱 내놓은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알리바바의 전략이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숫자 11만 3천. 이게 바로 알리바바의 퀸 모델을 가지고 다른 개발자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모델의 개수예요.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라 혁신이 폭발했다는 증거죠.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메타의 라마 모델 있죠? 그것보다 파생 모델 수가 무려 4배 이상 많다는 뜻입니다. 정말 압도적이죠? 이런 거대한 흐름을 다른 기업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었겠죠. 틱톡으로 유명한 바이트댄스는 물론이고요. 심지어 처음에는 오픈소스? 별론데? 하던 바이두까지 결국에는 이 흐름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변화는 단순히 대기업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넓은 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보세요. 정말 다양한 선수들이 다 뛰어들었죠. 패기 넘치는 스타트업들은 앞다퉈서 강력한 모델들을 쏟아냈고요. 샤오미 같은 회사들은 자신들이 가진 고유의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AI를 훈련시키기 시작했어요. 또 연구기관들은 이 모든 걸 뒷받침하는 도구나 플랫폼을 만들면서 그야말로 생태계 전체가 함께 움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그것도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AI 개발에 다 뛰어들 수 있었을까요? 사실 그 배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바로 국가 차원에서 미리 깔아놓은 어마어마한 인프라 덕분이었죠.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동수서산이라는 엄청난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어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동쪽의 데이터를 서쪽에서 계산한다는 건데요. 사람이 많은 동쪽에서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전기료가 싸고 에너지가 풍부한 서쪽의 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처리하는 거죠. 전국을 잇는 거대한 컴퓨팅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둔 셈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계산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특히 AI 개발에 필요한 연산 능력은 매년 40% 넘게 늘어날 걸로 보이니까요. 이건 AI 개발자들한테는 정말 든든한 백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업계가 오픈소스로 들썩이는 동안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정부의 전략도 딱 맞아떨어지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목표 자체가 바뀐 거예요. 예전 2017년 계획을 보면 AI 기술의 기초를 다지는 좀 이론적인 연구에 집중했어요. 그런데 2025년 계획은 완전히 다릅니다. AI 플러스라고 해서 이제는 연구실에만 있는 기술이 아니라 이걸 모든 산업 현장에 적용할 건지 아주 실용적인 목표로 전환한 겁니다.
결국 이 오픈소스라는 움직임이 그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된 셈이죠. 거대한 인프라, 바뀐 정부 정책, 여기에 오픈소스라는 촉매제가 더해지면서 잠재력이 한 번에 폭발한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판이 깔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AI는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그 미래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AI의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제 오픈소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이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을 만들 때 당연히 고려해야 하는 기본값이 된 거죠. 모델부터 하드웨어까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목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AI는 최고 성능 경쟁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는 얼마나 실용적인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얼마나 큰 규모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가, 바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스스로 돌아가는 거대한 AI 생태계를 갖게 된 중국, 앞으로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게 될까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과연 중국의 AI는 우리에게 협력의 파트너가 될까요? 아니면 피할 수 없는 강력한 경쟁자가 될까요? 앞으로 이 구도를 지켜보는 게 정말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